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이미지입니다. 155번째 긴 얼굴 편입니다. 손이 길어지고 발이 길어지고 얼굴이 길쭉하게 턱이 축 처지게 되죠. 이 모든 것은 면역 기능 장애의 합병증입니다. 이 몸속에 있는 체내 염증이 오고 갈 데가 없는데 이 염증이 내압이 높아서 머리에 많이 모이면 얼굴이 길어지고 손에 모이면 손이 길어지고 발에 모이면 발이 길어지는 변형 현상이 생깁니다. 공황장애부터 간질 여러가지 질병을 앓고 있는 이렇게 길어진 얼굴이죠. 이 턱을 쫙 올려 붙여야 됩니다. 내가 만든 질병은 내가 고친다. 이번 155번째 이야기는 긴 얼굴, 긴 손발 바로 잡기 편입니다. 내 몸 안에 면역이 약해지면 얼굴이나 손발이 자꾸자꾸 길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 책 하권 445쪽에서 453쪽과 또 새롭게 정리한 내용을 종합 정리했습니다. 자, 얼굴이나 손발이 길어지는 이유는 뭐냐? 첫 번째, 흔히 우리가 감기나 심한 질병을 앓고 난 후에 어느 날 갑자기 거울을 보니까 얼굴이 푹 처지거나 손발이 쭉 길어지고 발이 쭉 길어진 경우를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인체는 질병이 있을 때 체내의 염증이 그 부위를 변형시키게 되어서 살이 찐 것처럼 붓게 되어 이때 변형이 생깁니다. 세 번째, 속이 차면 윗배가 불러오고 다리의 혈류가 느리면 엉덩이가 커지고 숨쉬기가 문제되면 가슴이 자꾸자꾸 커지기도 합니다. 네 번째, 이렇게 붓는 원인이 바로 체내에 생긴 염증이 혈액순환 장애로 오고 갈 데가 없어서 살이 찐 듯 여기저기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살쪘다 하죠. 그죠? 사실은 부은 것이죠. 다섯 번째, 보통 사람들은 얼굴이나 손발이 길고 혹은 주걱턱으로 변하면 이때는 이제 막 심각성을 느끼지만 뭐 가슴이나 뭐 어깨, 엉덩이, 팔뚝, 뭐 다리 이런 곳에 살이 오르면 그냥 살이 찐 것이다 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삽니다. 여섯 번째, 따라서 손발이나 얼굴이 길어진 이유도 바로 이 체내 염증이 오고 갈 데가 없어서 얼굴의 변형이나 손과 발이 길어진 상태로 변형되게 됩니다. 일곱 번째, 자, 그럼 나의 몸에 어딘가 커진 부위가 느껴지면 그 해당 부위의 혈류를 잘 통하게 만들어야 더 이상 살이 찌거나 변형되거나 붓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 자, 그럼 발이 길어진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발이 비정상적으로 아주 발이 길죠. 발이 이만큼 깁니다. 정상적인 이 정도 발이 돼야 될 텐데 길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발은 양쪽에 52개의 뼈로 지구 중력을 지탱하며 자유롭게 이동하게 되므로 이 발 관리를 성장기에 잘 해야 됩니다. 성장기에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두 번째, 특히 발은 성장기 때 주로 변형이 많이 생깁니다. 성장기 때 큰 병을 앓고 난 이후에 발이나 손, 얼굴이 많이 길어져요. 세 번째, 성장기에 발의 혈류가 내려 염증이 발에 모이면서 변형이 일어나게 되므로 성장기 때 발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네 번째, 성장기에 한번 길어진 발은 더 이상 교정이 매우 힘들므로 성장기 변형 때 곧바로 다스려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섯 번째, 성인이 되면 이제 여기저기 털이 나기 시작하죠. 우리 몸에 털이 나서는 안 될 부위가 바로 팔이나 다리 쪽이에요.
털이 나기 시작하면 발의 질병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발이 더 이상 길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발이 차가워지지 않도록 보온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두 번째, 발이 냉증이 되면 서서히 이제 냉증된 부위에 솜털이 났다가 털이 점점 굵어지고 길어지고 그러다가 피부가 검어지고 그러다가 심하면 또 변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발이 차가워졌다면 수족냉증 3차 따기를 해서 다스려서 발이 더 이상 변형되지 않도록 헬륨 손따기로 다스려주면 발이 또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럼 손이 길어지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처럼 손가락이나 손바닥이 길면 흔히 손이 예쁘다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된 이야기겠죠. 흔히 손이 빈약하고 긴 손가락이 예쁘다고 여기는데 이 긴 손은 냉증으로 염증이 가다하여 생긴 변형 현상입니다. 손이 이 정도 돼야 되는데 지금 이만큼 길어졌죠. 이만큼 길어졌어요. 세 번째, 손이 차가운 경우에는 변형이 많이 일어나는데 심하면 손이나 발에 검은 털이 나기도 합니다. 이 털이 막 나겠죠. 손 털 막 보이죠, 이렇게. 네 번째, 초기에는 팔에 솜털이 길어지다가 서서히 굵고 진한 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피부가 검붉게 변하거나 변형되기도 하고 혹은 홍반점이나 흑반점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 이때쯤이면 여성 같은 경우는 생리 불순해서 속이 불편하고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잦은 감기 몸살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 이런 현상은 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발과 다리에도 유사한 증세가 함께 나타나므로 헬륨 손따기로 이러한 현상을 없애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일곱 번째, 그래서 수족냉증이라는 단어가 익숙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수족냉증은 헬륨 손따기로 치료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유일한 치료법입니다. 제 강의 125강을 보시고 그 기본 손따기 3회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얼굴이 길어지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얼굴은 인체의 종합적인 건강정보의 창입니다. 얼굴 안색, 피부색, 형태, 특히 이렇게 쭉 쳐져 있죠. 턱이 쭉 쳐져 있는데 이걸 쫙 당겨서 이렇게 쫙 당겨 올려야 됩니다. 두 번째, 사진 이미지는 공황장애, 간질 등 다양한 병력이 있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얼굴이 많이 길어지고 턱이 많이 처진 이미지로 보이시죠. 세 번째, 얼굴이 길어지는 이유는 매우 다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체내 염증 과다로 뇌의 압력이 매우 높아서 발생을 합니다. 네 번째, 그러므로 속이 냉하거나 아랫배가 차기도 하고 또 수족냉증인 사람, 공황장애 혹은 스테로이드 제제 약물의 부작용, 면역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진 사람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질병이 얼굴이 길어지는 복합형 질병으로 나타납니다. 종합적인 염증 현상이 얼굴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친구가 이렇게 변했어요. 1년 정도 다스린 후에. 다섯 번째, 따라서 질병의 치유 시간 또한 아주 오래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섯 번째, 특히 신경과 약, 스테로이드 제제 등으로 급성 변형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체내 염증이 갑자기 막 생겨서 이때는 헬륨 손따기 1회만으로도 따지고 나면 한 30분, 1시간 지나면 얼굴이 착착착 올라가는 게 눈에 보여요. 원래의 모습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친구도 테니스 치다가 엘보가 나왔는데 신경과 약 처방을 받아 먹고 축 쳐져서 학교도 못 가고 거의
휴직 상태에 있는 사람을 제가 가서 따주니까 바로 턱이 쭉쭉 30분 정도 지나면 바로 올라갔어요. 7번째, 어떤 경우는 혈류 손따기를 하고 있는 중이나 따고 난 후에 턱이 위로 탁 붙으며 바로 신경과 약이나 스테로이드 제제 등으로 급성 변형이 생긴 것은 혈류 손따기 이래만으로도 얼굴이 바로 원래의 모습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급성인 경우는 그래요. 5번째, 자, 길어진 얼굴 바로 잡기. 이렇게 길어진 얼굴이 지금 턱이 이만큼 없어졌죠. 그죠? 이만큼 없어졌죠. 자, 사진의 이미지는 병원의 모든 약을 끊고 1년 정도 다스리며 얼굴을 바로잡은 모습입니다. 2번째, 이 친구는 공황장애를 고치고 발작이 일어나는 간질병도 고치고 위하수에서 사지마비까지 고쳐낸 후의 변모된 모습의 얼굴입니다. 3번째, 간질, 틱, 장애, 위하수, 사지마비, 이명, 관절염 등의 질병을 스스로 고쳐내며 돌아온 얼굴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 미술대학을 졸업을까지 하고 지금 작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4번째, 밥보다 약을 더 많이 먹었던 시절을 떠올리며 이 정모 때 우연히 찍혀진 사진입니다. 얼굴 앞에 손모양, 이 손모양이 제 손이에요. 부산 정모 갔을 때 누가 찍은 걸 제가 참고로 올린 것입니다. 5번째,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병마에 시달리며 이겨낸 얼굴이라 더없이 건강해 보입니다. 6번째, 이분 제 카페에 가면 바람의 라크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의 이미지입니다. 이분은 기본 손따기를 비롯하여 기본 손따기를 하면서 어저켈 빼기, 등 쪽이나 이런 쪽 빼기, 그 다음 블루스 등을 마시며 스스로 치유한 분이십니다. 7번째, 얼굴의 변형을 방지하고 면역 기능을 높이려면 기본 손따기를 우선 열심히 하시면 빠르게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6번째, 길어진 얼굴이나 손발 바로잡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 손을 따면 이 손에서 전부 이렇게 농백혈, 염증, 즉 림프액이 빠져나와요. 죽은 림프액이 빠져나옵니다. 첫 번째, 길어지거나 살찐 부위를 자세히 찾아봅니다. 내 몸에 길어진 부위, 턱이 길어졌는지, 손이 길어졌는지, 발이 길어졌는지, 엉덩이가 살이 쪘는지, 가슴이 커진지 찾아봅니다. 자, 얼굴의 변형이나 주걱턱이라면 얼굴 사진을 셀카로 찍은 후 기본 손따기 125강을 보시면서 다사, 나사, 라사, 가마를 따고 다쳐줍니다. 따고 난 후에 한 7분 정도 후에 얼굴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래서 또 다시 30분 지났다 사진을 찍어보면 처음에 찍은 거하고 분명한 차이가 생겨나게 됩니다. 얼굴 변형이 나면 그렇습니다. 우리 몸의 연결 부위죠. 자, 손이 길어졌다면 라열, 그 다음에 나열. 중요한 것은 이 라열 여기를 잘 다스립니다. 라열. 그 다음에 나열을 잘 다스리면 됩니다. 4번째, 발이 길어졌다. 그러면 중요한 건 이 발이 여기 있죠. 이 가열을 다스려요. 이걸 잘 다스려야만 발을 좁히고 작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열을 중심적으로 색손가락을 열심히 다스리고 필요하면 마도 함께 다스려주면 좋습니다. 5번째, 가슴이 커졌다. 그러면 나열 중앙 부위를 잘 다스려줍니다. 여기를 잘 다스리면 가슴이 쫙쫙 작아집니다. 그 다음 엉덩이가 커졌다. 그럼 엉덩이 고관절이죠. 이 부위입니다. 이 부위를 잘 다스립니다. 이 부위를 핵심적으로 다스리고 필요하면 여기도 좀 다스려주면 좋습니다. 여기가 가 -16, 15 요 부위예요. 6번째,
특정 부위가 살이 쪘다면 그 해당되는 위치점을 찾아서 따주겠습니다. 특정 부위, 뭐 목이 안 좋다 하면 여기를 따서주면 되겠죠. 7번째, 혈류 손따기는 손의 반사점을 다스려서 몸 전체를 치료하는 학문입니다. 이것은 면역 기능 향상은 기본이며 다양하게 내가 만든 질병을 내가 치료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인데요. 지금 기침을 켈록켈록 감기가 심하게 앓은 모양입니다. 내가 만든 질병은 내가 고친다. 다음 156번째 이야기는 감기 예방, 잦은 감기 탈출법. 면역력이 약해져서 감기를 늘 달고 삽니다. 그 해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긴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